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기업에 와서 강의를 해서 진짜 영광이고요. 귀한 또 훌륭한 엔지니어분들을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뭉클뭉클 솟아납니다. 진짜 인간의 삶에는 어떤 혁명적 변화가 왔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인류의 삶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인류가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다 바꿔야 된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그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원인이 뭘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방향을 알려면 원인부터 출발점을 잘 잡아야죠. 제가 말씀드린 모든 혁명은요.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 등장 10년 만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는 아이폰 출시 12년 만에 생태계 전반이 다 깨진 현상이 일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혁명의 모든 원인을 함축한 단어로 바로 이 포노 사피엔스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기도 하죠. 뜻은 뭐냐? 포노가 라틴어로 스마트폰입니다. 사피엔스는 라틴어로 현대 인류를 상징하는 단어죠. 실제 인간의 생물학적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니까요. 두 개를 붙이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아주 잘 쓴 슬기로운 인류라는 뜻입니다. 201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여러분, 제가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겁니다. 스마트폰이 인공장기처럼 인류의 몸에 붙어버렸다. 이게 모든 혁명의 원인이에요. 왜 장기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다.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 하나 더 꽂혀있다. 장기와 도구는 다릅니다. 여러분 망치는요. 뭘 이렇게 못을 박을 때 쓰는 거야. 그건 도구예요. 그때만 써요. 왜 제가 장기라고 그러느냐. 같이 있으면서요. 24시간 떨어지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새로운 인류에게는 하나 더 새로운 장기가 우리의 떼낼 수 없는 우리의 손과 발과 같은 게 하나 더 붙은 거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혁명의 본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호모 사피엔스. 진짜 표준이 되고 있는 걸까? 우선 우리 생각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문명에 대한 디지털 문명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인간은요.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로 편안하게 가고 싶은 마음. 근데 이 깨지면 싫죠. 그래서 사실 혁명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 증거 볼까요? 스마트폰이 정말 문명을 바꾸는 건 확실한데 이거 진짜 혁신을 이끌고 혁명을 이끈 도구니까 빨리 배우고 학습해야 돼요. 원래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방송 한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받아보신 분? 없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뭐라 그래 이거? 부재중덩어리. 인류 문명의 가치를 파괴하고요. 중독을 유발하고요. 정말 나쁘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유 저 정신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쁘다는데 여러분도 거기 다 동의하면서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사서 쓰세요? 여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 쓰세요? 이게 100% 다 쓰실 거예요. 그죠? 난 투지폰 쓴다. 옛날엔 솔직히 투지폰 쓰는 게 좀 은근히 자랑이었어요. 나는 이런 문화 안 간다. 아유, 야 그거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왜 쓰세요? 단순하게 자기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편해서. 저희 정답이에요. 편해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내재적 본능, 생존에 유리한 걸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경험해봤더니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딱 출시 10년 만에 대한민국 인구 95%가 쓴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에 생존에 유리한 자발적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두 글자로 진화라고 하죠. 인류는 그 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동기, 철기 그 시대에 거쳤다면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전 세계 40억이 넘었어요. 진화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냐? 여러분 절대 되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무조건 더 강력하게 이 문명에 맞춰 살 거라는 거죠. 호모사피엔스의 시대 그리고 디지털 문명의 시대는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되돌아가지 않아요. 남은 건요. 그럼 도태되거나 비평만 하다가 도태되거나 아니면 혁신의 길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혁명시대 우리가 갈 길은 그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답은 하나죠. 오늘 그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표준이 바뀌었다. 인정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하시네요. 대한민국 평균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80%. 와, 굉장히 진화하신 분이세요. 왜? 어떤 분은요, 한 20%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대한민국 평균은 작년 12월 말 기준 63.5%입니다. 20대, 30대, 40대 80%. 50대가 처음으로 50.5%를 넘었고요. 60대가 18%, 70대 이상이 7% 정도 됩니다. 연령대별로 그게 다른 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유도 아세요? 이게 어려워서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한국은행 설문조사를 봤더니 왜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안 쓰는 분의 76%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해킹을 당해서 계좌 돈이 다 털린다고 굳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분은 인터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는 못 들었어? 그러시더라고요. 뭘요? 야, 그거 해킹 다 된대. 내 친구 은행장이 얘기해 준 거야.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쓰는, 대한민국 인구 63.5%가 쓰는 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무려 76%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생존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회사 왜 다니세요? 돈이죠. 내가 돈 관리를 누구한테 맡기세요? 은행 믿으니까 맡기시는 거죠. 그럼 폰을 믿으면 맡기는 거 맞죠? 그럼 폰을 믿어서 맡기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폰에 의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은행 건물을 이걸로 하기 시작하면요. 거의 모든 걸 이걸로 하겠다라는 분명한 레벨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63.5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안 한다고 하는데 뭐한들 아무 상관없이요. 그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은행 업무 표준, 돈 관리 표준은 모바일 뱅킹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럼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이렇게 개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은행 업무를 배워봅니다. 어떻게 써야 되죠?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개설해 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건요.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표준이 바뀐 거 맞죠? 이게 제가 말하는 혁명이에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을 내려놓으라는지 아시겠죠?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게 이젠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선택 63.5라는 숫자가 표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혁명 시대에 봐야 될 건 진짜 뭐가 얼만큼 바뀐지 민감하게 데이터를 보고요. 내 생각도 그거에 맞춰서 쫙쫙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은 참 안 바뀌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력하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택시와 우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가 불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은 택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표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우버예요. 미국 2014년부터 법적으로 표준이야. 둘 다 경쟁하세요 그랬더니 하루 1일 사용자 기준 압도적으로 우버가 많아요.
심지어 택시들도 폰 없이는 콜도 안 받죠. 우리도 그렇죠.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은 2012년부터 우버 시작했죠. 우버는 망해서 나갔고 디디 출신이 시장을 완전히 먹었습니다. 이게 우버보다 더 타요. 네. 중국의 표준 디디 출신 우버 서비스죠. 동남아 그래, 인도 올라. 이거 4개 번역 합하면 인구 얼마일까요? 여기만 딱 합해도 40억 넘어요. 그럼 외계인이 지구를 딱 내려다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얘네 모빌리티 서비스 표준은 우버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견지해야 될 건 뭐죠? 현대 로보틱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지구 문명과 지구의 표준 문명과 눈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위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십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 50대, 60대가 70대까지 앞에서 아니야 안 바뀌었어 라고 아무리 우겨도요 절대 되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의 눈높이를 지구 전체 대륙의 문명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하지도 않고요 너무 감성적이지도 않게 명확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그 표준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기업들은 표준을 바꾸는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한 걸까? 대표적인 게 우버죠. 언제 창업했죠? 2009년입니다. 올해 창업 10주년이에요. 우버가 일단 성장한 크기를 볼까요? 올해 상장했어요. 지금 주가가 30%가 폭락을 해서 61조입니다. 여러분 무슨 특허도 없는 회사가 현대차 시가총액 2배예요. 이게 뭐죠? 우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단순해요 아주. 캘러닉이라는 친구가요. 친구들하고 딱 모여서 야, 인간들이 택시를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타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즘 주목받는 밀레니얼 세대, 그 이후 G세대. 이 친구들이 왜 다르게 생각할까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뼛속까지 폰이 녹아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태어났더니 인터넷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인터넷 있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예, 저분들이 다 90년 요새 책 나오는 90년대생입니다. 왜? 1991년까지 없었어요. 그죠? 태어났더니 인터넷이 있고요. 어릴 때 놀이를 하고 뭘 하고 할 때마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개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나의 머릿속에는 그건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성인이 됐더니요. 스마트폰을 쥐어줬네요. 그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나의 모든 일상에 완전히 다 개입합니다. 그럼 진짜 뼛속까지 녹아서 신체 일부가 되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아니 택시를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타지? 폰 든 사람끼리 나눴으면 되는데 생각이 나겠죠? 그걸 사업화한 게 그냥 우버예요. 호텔도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다녀야 돼? 집 좀 나눴으면 안 될까? 어느 회사죠? 에어비앤비. 여러분 그 단순한 회사 2008년에 스마트폰 나온 지 1년 만에 창업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치요. 32조. 와, 힐튼 그룹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요. 19조밖에 안 돼요. 원래 30조까지 갔다가 에어비앤비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둘 다 차 한 대도 없고 호텔 한 채 안 갖고 있죠. 그러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의 핵심이 뭐냐?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준으로 다 바꿔보자. 엄청나게 성장.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가장 성공한 유니콘 벤처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뭘 바꾼 거죠? 전화 걸어서 중국집에 짜장면 시켜 먹던 거를 왜 그렇게 해야 돼? 폰으로 다 해결하자. 그랬더니 식당의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또 아니 꼭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봐야 돼? 블록버스터를 삼켜버린 기업이 어디죠? 넷플릭스. 지금 시총 100조 넘었어요. 백화점을 바꿔보자. 사실 PC로 구매하던 시대에는 별로 힘도 못 쓰던 아마존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지금 1100조 기업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바보가 아니라면, 인류가 바보가 아니라면 창업하고 싶고요. 뭔가 열정적이고 비즈니스를 호모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문명으로 바꾸는데 도전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게 닷컴 버블이라는 걸 통해서 끝났어요. 왜? 인터넷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인터넷은 책상 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인류의 손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지죠. 엄청난 자본, 7,000조가 넘는 소위 경에 해당되는 자본이 지금 문명교체에 투입됐고요. 여러분과 비슷한 어마어마한 세계적 인재들이 전부 그 돈을 받고 이 문명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혁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넘어가기 전에 우리 내 마음속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자, 역사에서. 그래서 이 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혁명시대 우리가 제일 고초를 겪었던 게 바로 1850년 1차 산업혁명 때 조선이 멸망하면서입니다. 서구 과학기술이 엄청난 힘을 축적하고요. 아시아를 전부 먹어버리면서 동아시아 끝까지 왔죠. 조선과 일본의 당도한 게 1850년대 비슷합니다. 우리는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쇄국을 결정했고요. 일본이 특이하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메이지 유신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원래 저 당시 시각으로 보면 쇄국이 맞아요. 아니, 우리 문명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데, 외세로부터 우리를 지키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논리적으로 흠결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특히 위기감이 고조되면요, 국민이 단합하죠. 이건 인간의 기본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 신미양요 병인양요, 자, 노비와 백성이 왕까지 앞에서 하나 돼서 단결해서 막아내려고 했던 거죠. 단 이때 문제가 뭐였죠? 힘의 격차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멸망하죠. 500년 왕조가 그때 무너집니다. 반면 일본은요, 원래부터 문화를 흡수하던 나라예요. 늘 중국으로부터 간과하고요, 흡수해서 우리 새로운 이 시스템을 한번 배워보자. 맨날 배우는 게 일상인 나라였던 여기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200명의 유럽 유학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이제 아시아는 끝났어요. 중국은 더 이상 뵙길 상대가 아닙니다. 우린 유럽을 뵙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반대했죠. 왜? 뭐 하자는 건지 아세요? 왕이 왕권을 내려내요. 절대 왕권 없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도입해서 입헌 군주제로 가집니다. 영국의 모델이 있어요. 시민사회에 구현해야 되고요. 경제력을 뒷받침하려면 자본주의 경제로 바꿔야 된대요. 여러분, 농업 갖고 있고 땅 갖고 있던 사람이 대세였던데 이제 공장 지어서 하세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신분 제도를 철폐하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서 유럽하고 똑같이 가세요. 그러니 기득권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그걸 몰살시키고 만든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사실 여기 내부적으로 피해 혁명을 한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뼛속까지 유럽의 문명을 채웁니다. 1910년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아시아 최강국이 되고요. 그리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우리 멸망시켰죠. 진짜 나쁜 짓 많이 했고 진짜 앞으로도 조심해야 될 이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반성하라 그러고 뭔가 요구하고 되게 나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맞아요. 일본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분은 편안하게 잘 돌아가셨어요. 그죠? 누가 피를 흘렸죠? 나라가 망하고 100년 동안은요, 안 흘려도 좋을 피를 정말 엄청나게 흘렸고 지금도 우리 고통받고 있어요. 그 한 번의 선택, 대륙의 새로운 문명이 왔을 때 진짜 쇄국을 하려면, 진짜 지켜내려면 새로운 문명에 맞춰 내재적 힘을 길러야 된다. 일본이 보여준 거죠. 이분이 그 교훈을 남기고요, 우리 후손들한테 어마어마한 피와 그 고통을 안겨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나 사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륙의 새로운 문명이 온 거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막연하게 아이고 스마트폰 저거 디지털 문명 저거 아니야.
혁신의 힘을 보려는 생각 혹시 자꾸 다 드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사실을 가져온 이유는요. 저걸 한번 뼛속 깊이 가슴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대륙에 새로운 문명이 온 거를 아유 또 뭐야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대원군이 나를 막아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해 보시라고 이 사실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얼만큼 이 시대 문명을 잘 보고 있을까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2018년 5월 10일자 기준입니다. 애플부터 삼성전자까지 10개 중에 녹색으로 표시한 8개가 폰을 든 인류를 표준으로 하는 기업이 차지합니다. 애플 말할 것도 없죠. 이 폰 문명,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한 기업. 아마존, 완전 포노족의 유통기업 맞죠? 매장도 직원도 없어요. 구글, 페이스북, 광고 기업이에요. 광고 그럼 우리 신문 방송인 거 아닌가? 신문 방송 절대 안 보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광고 만든 기업 맞죠? 구글이 유튜브가 메인이고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니까요. 매출의 90%가 광고인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6년 만에 세계 1위 복귀해서 최근에 한 뉴스가 됐어요. 그게 리드한 게 누구냐? 나델라 CEO. 바꾼 건 뭐냐? 이 회사는 윈도우즈와 오피스만으로도요. 앞으로 10년 먹고 산다. 껐다 그랬어요. 근데 이 CEO거든요. 우리의 KPI는 앞으로 다 바꾼다. 윈도우즈란 윈자도 다 빼버려. 그리고 뭘로 바꿨죠?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무려 50%를 차지하게 되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꺾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요. 그랬더니 그냥 자본이 세계 1위로 팍 뛰어준 거예요. 왜? 윈도우즈 매출도 탄탄한데 거기 클라우드까지 먹었으니까요. 미래 시장까지. 이게 비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까요? 앞으로 MS 소프트웨어는 전부 클라우드로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윈도우즈건 오피스건 뭐로 설치해요? CD.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직을 전부 해체해버렸어요. 이 CD 안 팔아요. 실제로 요즘 나온 노트북에 RCD기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배워서 쓰라는 거예요. 난 그거 못하겠으니 CD 내놓으라 그러는 고객한테 이제 고객 안 사도 됩니다. 꺼지세요. 조직이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KPI에 반영이 된 거니까. 그랬더니 세계 1위를 복귀합니다. 호모사피엔스, 호노족. 이게 이제 세계 표준이 됐다고 세계 5대 기업이 얘기했어요. 중국 볼까요? 알리바바, 텐센트. 텐센트, 알리바바는 좀 알아도 텐센트 모르는 대기업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IT 기업에 가도요. 요 기업들만 텐센트, 알리바바 연구하지 나머지 우리 제조기업들은요. 중국 기업 연구하라고 하면 저기 연구 안 해요. 그런데 아시아의 대표 기업은 저기예요. 그럼 벤치마킹의 명백한 대상은요. 500조가 넘은 기업 아닙니까? 현대로보틱스 500조 넘으려고 회사 만드는 거 맞죠? 그럼 연구해야죠. 잘 보세요. 알리바바 마윈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닷컴으로 시작했죠. 200개 계열사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주회사니까 더더욱 열심히 보셔야죠. 텐센트, QQ라는 PC용 메신저 앱으로 시작했고요. 게임 산업에 투자해서 지금도 매출 50% 이상이 게임이에요. 게임 세계기업 넘버원. LOL 아시죠? 크래시 오브 클랜 전부 해낸 겁니다. 또 그 돈으로 어디에 투자했냐?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카카오톡에 투자하고요. 카톡을 그대로 베껴 만든 게 위챗입니다. 그리고 그걸 혁신시켜서 이제는 카톡이 배우러 다니죠. 그걸 바탕으로 방송, 금융, 은행, 보험 안 하는 게 없어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개 계열사. 계열사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난 2년간 투자한 데가 전부 다 200개가 넘는 회사입니다. 200개가 넘어요. 룰은 딱 하나. 모든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 폰을 든 인류가 아니면 상대도 안 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저 누가 키웠죠? 중국 공산당이에요. 에어비앤비,
유튜브 못 들어와, 구글 못 들어와. 웬만한 건 다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죠. 카카오톡 다운 받는다 그러면 서버 꺼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과도한 보호로 키운 기업이 저는 중국 공산은행이나 페트로 차이나일 줄 알았어요. 왜? 제조니까. 그죠? 아니요. 저 기업 두 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중국 문명의 표준은요. 디지털 문명, 호모사피엔스 문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왜 우버와 택시 이거 문제 못 풀죠? 우버 불법인 이유 택시 보호하려고 해요. 청년 창업가 중에 나 택시회사 차리겠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누구 거예요 그럼? 다 어른들 거예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왜 불법이죠 우리나라? 여관 보호하려고요. 또 왜 원격 진료 불법이에요? 의사 보호하려고요. 원격 처방 왜 불법이에요? 약사 보호하려고요. 문명의 표준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몇 개인 줄 아세요? 전 세계 성공한 시가총액 기준 100대 벤처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봤더니 70개가 불법입니다. 그럼 이게 정치인들 탓일까요? 아니요. 대한민국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망치를 들어 머릿속에 대원군을 깨뜨리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은근히 그런 거에 동조하려는 마음. 여러분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택시 보호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해진 미래는 열어야죠. 언제까지 보호하죠? 앞으로 20년? 제가 55살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20년간 택시 운전하는 거 보장해 줘야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걸 보호하다가 대륙과의 문명등처럼 결국 우리는 아무런 새로운 일자리도 못 만들고 쓸려나가는 겁니다. 대원군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한테도 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요. 로보틱스뿐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문명의 표준이 바뀌면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 7개 기업의 시총 합계를 봤더니 5,080조예요. 1원도 안 빼고 오로지 디지털 문명 전환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럼 현대 로보틱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서 좋아할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줘. 그런 로봇을 보여줘. 그럼 내가 투자할게. 네. 그런 로봇.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 아니죠. 네. 문제는 그들이 좋아하는 걸 뭔지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삼성전자는요. 제조업으로 세계 10위 아니 제조업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보세요. 공장 가진 기업 딸랑 하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조업으로 벤치마킹할 기업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조업은. 왜? 아무도 없잖아요. 소니 50조예요 시총. 제너럴 일렉트릭 재결체 위대한 기업 시총 90조예요. 어디서 보고 배워요? 여기 그럼 답이 있는 거네요. 네, 여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뭐 팔아서 돈 벌었죠? 메모리. 메모리가 어디 필요할까요? 세계 7대 플랫폼이 서비스 늘리고 경쟁하면요.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계속 메모리. 5G 시대면 데이터 더 많아지죠. 저장 매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연찮게 터진 겁니다. 이것도 경쟁이 치열했으면요. 저렇게 못 됐어요. 제조가 대부분 기술이 고만고만한데 여기서 메모리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던 거죠. 앞으로 다른 반도체는 몰라도 여기만큼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스마트폰. 일단 점유율 세계 1위예요. 여긴 경쟁 치열하니까 그렇게까지 평가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제조에서도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진짜 필요한 부품, 기술,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줘. 메시지 똑같죠? 여러분 100조 넘는 기업 되고 싶으세요? 그럼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 기술적으로는 전 3가지를 꼽았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다. 여러분 인류의 삶엔 혁명이 왔어요.
혁명이 왔으면 기술적으로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세 가지가 상식이다 이렇게 보시자는 겁니다. 일단 인류 삶의 근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갔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요.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소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이 사람이 훌륭한 프랑스의 대표 석학으로 뽑히는 겁니다. 음악 소비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여러분 음악 CD 사서 들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매니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LP판 사는 거나 CD 사는 거나 그럼 음악은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야 요새 무슨 음악 그냥 음악 한번 들어봐. 그럼 뭐가 열리죠? 네, 인공장기가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다가 접속하시죠? 디지털 플랫폼. 소비의 방식은 나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서 이게 모든 소비로 다 이어진다. 그 축상에서 한번 볼까요? 은행, 업무 벌써 그렇게 됐죠? 미디어 시청, 미디어 산업은 거의 글로 많이 전환됐어요. 의식주, 여기도 옷 보세요. 대한민국 소비 옷은 33% 넘었습니다. 상반기로. 제가 LF라는 대기업에 갔더니요. 거기가 제일 크거든요. 매출 규모가. 전체 매출 40% 넘었어요. 그럼 뭘 걱정할까요? 온라인 걱정 안 해요. 오프라인을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이 기업의 사활을 결정합니다. 왜?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시키죠?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셔야 그러니 그거 없이 진입하는 기업들은요. 무시무시하게 투자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대표적 기업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해서 한 달에 50불 내면 500불짜리 옷을 한 달 동안 빌려드려요. 이 서비스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7년 전에 창업했는데 얼마나 컸든지 200년 된 의류 유통 백화점을 인수해버렸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 나이키가 정기 구독 서비스. 발이 빨리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50불 내세요. 그럼 두 달에 한 번씩 얘가 원하는 신발 마음대로 갈아 신게 해줄게요. 그럼 이런 서비스를 해요. 그게 뭘까요? 모든 기업들이 오프라인에 있던 것들을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심지어는 손해를 봐도 좋다는 전략을 자꾸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요. 배달의 민족 3조 기업, 마켓컬리 6천억 기업. 그럼 마켓컬리 뭐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 딸랑 하나 있는 거죠. 샛별 배송 그거 인프라도 없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식품 소비의 방법을 하나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 기획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저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웹페이지 만드는 걸 디지털 플랫폼으로 알아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니까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냐?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거래는 어떻게 되고 거기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스터디하고 모든 엔지니어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적어야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거래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오가는지 아세요? 서버는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백화점 물건 사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죠?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상식이잖아요. 그럼 그 표준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었으면 디지털에서 거래는 어떻게 일어나고 거기 최신 트렌드는 뭐다 아셔야 되는 거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나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그러고 나면요. 표준 일로 바뀌었으니까 거래는 전부 이걸로 한다 치면 이 데이터를 누른 게 흔적이 되죠. 어떤 흔적이냐? 고객의 마음을 남기는 겁니다. 아, 고객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럼 고객이 좋아하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추가하는 기업, 고객이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기업이 유리해지죠.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읽는 행위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뽑아갖고 야, 네가 알아서 해봐. 고객의 컨택을 갖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다 여기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고객이 원하는 걸 아는 사람이 빅데이터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건 되게 중요해진 거죠. 세 번째, 분석만 하면 뭐하냐. 그 다음이 대응해 주는 거죠. 챗봇이니 뭐니. 고객을 사람 인력 개입 없이 대응해서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요즘 가장 인력을 줄이는데 명확한 거죠.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3억 8천씩 주고 대졸자 초봉 데려다 쓰는 거예요. 왜? 다급해요. 다급하다는 이유는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볼까요? 아마존. 이걸 진짜 정립한 기업이에요. 처음에 책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알아냈고요. 그 고객이 좋아하는 걸 AI로 열심히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에 도서로부터 시작해서 비디오로 넓히고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무인 점포까지 앞으로는 전부 다. 심지어 구매, 물류까지 다. 그러다 보니 그 프로세스에서 뭐가 필요하죠? 물류 자동화, 데이터 드리븐의 물류 자동화가 되니까 로봇이 필요해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사람이 조정하는 로봇이면요. 필요 없어요. 인건비 어차피 드는데 로봇 뭐하러 갖다 넣어요? 사람이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존에 구매가 일어나면 로봇 키바한테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럼 키바가 나 주문 들어왔네. 그리고 포장 담당 직원 앞에 가서 줄을 섭니다. 그럼 하고 나서 딱 끝났다 그러면 지는 또 가서 줄 서 대기하고 있고요. 이거 사람이 대체했죠. 데이터 드리븐이 되니까 효율이 발생하고 인력을 진짜 줄일 수 있는 힘이 거기 나오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로보틱스 회사에서 우리 로봇이 얼마나 잘 구동되는지 보여주는 것보다 스토리에 뭐가 담겨야 될까요? 클라우드에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 스토리가 담겨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 다음이 쇼피파이예요. 여러분 54조 기업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온라인 치킨집 열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치킨집이 이제 창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뜨개질을 너무 잘하셔. 이 물건을 보면 나도 샵을 하나 열고 싶겠죠. 동네에 열려면 되게 복잡하죠. 샤피파이에 오면 딱 샵 열고 30분 만에 판매 개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기업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인도 아무나 만들 수 있게 해줘서 54조 기업 됐습니다. 생태계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죠. 시트립 이 회사가 진짜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보여줬죠. 처음에 여행사를 만들어서요. 오로지 디지털로만 영업을 했어요. 앱으로 와서 상품 고르세요. 그걸 끊임없이 분석해서 진짜 고객이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여행 상품이 이런 거구나 다 개발합니다. 아닌 건 과감하게 버리고요. 인기가 좋다고 하는 것만 대상 지역을 바꿔서 끊임없이 그 팩터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상품을 개발합니다. 고객이 많이 찾아오겠죠. 작년에 자기네 고객이 3억 명이었대요. 그럼 3억 명이 10,000원을 쓰면 얼마인 줄 아세요? 매출이? 3조예요. 10만 원을 쓰면 30조. 100만 원 쓰면 300조 기업이 된 겁니다. 문제는 그 많은 3억 명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 주냐예요. 챗봇이라는 AI가 처리해 준 비율이 70%입니다. 그럼 인력이 대응 없이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챗봇 보통 컴플레인 되게 많죠. 부작용. 왜? 엉뚱한 걸 자꾸 답을 줘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죠? 자연어 처리 미숙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잘 돼요? 한번 KB은행에 챗봇 서비스 하시는 담당자를 만났어요. 요즘 처리 비중이 50%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사람이 챗봇하고 대화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요. 왜? 상담사 연결하기 귀찮으니까. 사람들끼리 물어서 이거 대답을 잘 들으려면 챗봇한테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를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챗봇에 대응해서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 70%가 나오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다른 대비 인력 70%를 줄이고 상품 추천, 예약, 비행기, 호텔 예약까지를 전부 챗봇이 70% 하는 회사 어떻게 될까요? 익스피디아를 꺾고 세계 1위 여행업계에 올라갑니다. 이게 룰이에요.
자, 이 룰,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여러분, 적어도 어떤 로봇을 만들든 이 사업 계획, 사업 모델링을 기본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방향은 뭐야 도대체? 거기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회이자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소비자 권력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방송이 권력이었고요, 정부가 권력이었고, 기업이 권력이고, 브랜드가 깡패예요. 그죠? 현대차 아니면 살 거 뭐 있어? 맨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뀐 겁니다. 주세요.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세요. 그걸 하려면요, 네, 그 어떤 시스템이 됐건 거기에 디지털 플랫폼의 연결 방법, 그리고 팬덤을 일으키는 킬러 콘텐츠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업의 미래 가치, 또 여러분이 이걸 잘할수록 여러분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마존이 하는 거 보세요. 여기 얘네 무슨 영역으로 막 요새 표시한 줄 아세요? 스토리텔링 마케팅 영역이에요. R&D가. 아마존 고 들어보셨죠? 그럼 3,000대의 카메라가 2,000개의 센서가 쫙 붙어갖고 무인 점포 만든 거예요.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광고 비용에 비교하면 광고도 안 하잖아요. 전세회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까지 성질하고 그렇게 찾아가. 요새는 국회의원이 한번 갔다 왔더니 지방의 의원들 전부 간다고. 저보고 아는 사람 없냐.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아마존과의 스토리 한번 잘 보세요. 또 물류센터 로봇 키바를 보세요. 데이터 드리븐이 전무되면서 이제 데이터만으로 할 수 있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스토리에다 담은 겁니다. 그럼 무언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아마존의 데이터 드리븐 전략,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의 전략에 들어가는 뭔가가 있으면, 그런 로봇이 있으면,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세계 6,100조의 자본이 관심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그래서 담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에 빅데이터 분석 모듈하고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그리고 AI까지 탑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머신러닝 배우기 어려운가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벌써 랩에서 기계과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뭐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데 벌써 AI 머신러닝 써요. 애들 배운 지 딱 2년 됐어요. 논문 씁니다. 결과도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왜? 그만큼 이제 편하게 많은 모듈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 아예 클라우드 서비스로 모듈이 딱 제공됩니다. 데이터 셋만 넣어서 계속 분석하면 돼요. 문제는요, 안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머신러닝 나는 유튜브로 공부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보여. 또 블록체인 공부해봤다. 네. 빅데이터 분석 공부해봤다. 네. 뭐 보세요? 유튜브 아까 손 많이 들리는데. 벤츠? 먹방? 여러분, 제가 깨트리자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스마트폰 못 쓰게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애가 자기가 이상한 거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낭비를 하고 있으니까 애가 그거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만약 내가 독서도 그걸로 체질 바꾸고,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현대 로보틱스에 머신러닝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한 1년 동안 공부 좀 해보자. 이런 거 하면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개념이? 생각이? 여기저기 있는 문구, 리소스 다 공부하고 학습하면요, 달라집니다. 해봐야 달라져요. 제조는 힘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럼 여기 옷 고르기 힘들죠? 인공지능이 골라드려요. 스티치 픽스.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옷 골라준다는 회사는 되게 많은데 여기 왜 더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옷을 잘 골라주니까 그것도 일부 답인데요. 진짜 아니에요. 옷이 이뻐요. 못생긴 옷에서 아무리 잘 골라봐야 소용없겠죠. 결국 핵심은요, 옷이 이쁘더라예요. 나한테 맞는 옷이 오는데 그 옷이 자체가 이쁘더라. 제가 이런 과제 로봇 하는 회사한테 꼭 제안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BTS에 열풍 불죠.
BTS가 공연 다닐 때마다 이 모자나 티셔츠 같은 거, 이 프린팅 티셔츠 같은 거 막 자기가 특별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면 자기가 막 써서 막 하죠.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거 만들어서 인공지능 적용해가지고 판매한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비 시장에서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걸 성공해서 보여준 게 줌피자입니다. 로봇 4대로 피자 만들죠. 피자를 초벌 한 번만 구워요. 브루노가 오븐에 넣어 1분 30초 굽는데요. 그리고 나면요. 토핑 얹으면 생피자죠. 치즈 그대로예요. 아직 하나도 안 구웠어요. 생피자가 이동식 오븐에 들어가요. 이거 1시간에 288개를 최대 생산량으로 보고 세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이렇게, 오븐이요. 책꽂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쩍 하고 트럭에 실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기술이 들어가죠. 쫙 출발해서 1번 배송지 도착 4분 전에 GPS로 계산해서 1번 오븐에 불이 자동으로 탁 들어와요. 4분 구우면 완성됩니다. 그럼 어떤 피자도 치즈가 지글지글 끓었다 식혔다가 아니라 생치즈가 쫙 올라와서 지글지글 할 때 탁 드세요. 이거보다 맛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대박을 칩니다. 어느 정도냐? 앞으로 더 해라 그러고 이제 손정희 비전펀드에서 제조업 앤 드물게 4,200억을 투자하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이 회사 마케팅 로봇으로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의 문제점 뭐죠? 우리는 로봇이야, 로봇. 로봇으로 다 해야 돼. 대부분 이래요. 거기 누가 없다고요? 왕이신 소비자가 없어요. 이거 치킨에다 적용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맨날 식품회사 가서 그 얘기해요. 로봇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셔라. 현대차에다가 스타렉스에다가 치킨 샵을 여는 거예요. 거기서 안 팔아요. 배달만 다녀요. 거기 로봇이 한 대 타고 있죠. 매장 없어지죠? 로봇이 닭 튀기면요. 어려운 일 없어지죠?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닭만 닭해서 세팅해 놓고 주문 들어오면 다니면 돼요. 그럼 인건비랑 임대료 줄이죠. 그럼 얼마 줄이는 줄 아세요? 원가 30%가 절감됩니다. 창업도 비용 줄이죠. 유지 비용도 줄이죠. 30% 절감되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30%를 줄여서 더 좋은 기름과 더 좋은 닭, 사료 억지로 먹이지 않은 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한 닭을 만들었어요. 괜찮죠? 그럼 애들 학원 갔다 밤늦게 닭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시켜줄까요? 아니면 교촌시켜줄까요? 이게 누구의 메시지인지 아세요? 이게 아마존의 메시지. 그럼 아마존이 키바 왜 도입하죠? 이 스마트한 포너족들은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인건비 30% 줄면 나한테 좋은 상품 더 싸게 오겠네. 핵심은 그거예요. 그 메시지를 누가 나의 로봇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런 거 많아요. 돈 많이 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영역이 아마 전 여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두 회사가 이거 먼저 시작했는데 3개월 40만, 3개월 500만 1년 지나니까요. 100만 대 1100만 대 110만이에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저거 은행장님들이 조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사했는데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 500만 명이 초기에 귀여워서 가입했다고 대답을 하고 그걸 사장님한테 뭐라고 행장님한테 뭐라고 보고를 해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도 여러분들 귀여워서 가입 많이 하셨죠? 네. 네, 왜 귀여웠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KT가 대주주죠. 어떻게 만들려고 그럴까요? 임원분들이 야야 튀지 말고 안정되게. 대기업 KT DNA가 그렇잖아요. 공인인증서도 있고 다 똑같아요. 지점은 없는데 방식은 일반 은행하고 똑같이. 여기는요. 여기는 DNA에 이렇게 써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선택 못 받으면 그냥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받아야 돼. 그래서 제일 은행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없애죠. 고객이 왕이에요. 현대라는 색깔도 버려버리세요. 진짜 고객이 왕인 걸 하면요. 그게
애들이 좋아하는 로봇이 됐건 식품을 하는 로봇이 됐건 뭐가 됐건요. 완전히 다르게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고객을 잘 알아야 된다. 데이터를 많이 보라고 하시는 거고요. 최근에 전문 기술도 많이 학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현대 로보틱스를 위해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현대 로보틱스는 우리는 완벽하게 B2B죠. 사실은 새로운 영역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온 게 그 판이니까. 저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MS가 여전히 윈도우즈 매출 비중이 50%인 거 아시죠? 그런데 윈도우즈가 어느 날 갑자기 뭘 선언했죠? 윈도우즈를 버리래요. 그랬더니요. 야, 이 매출은 그냥 가는 거야 하고 그거에 안주해서 개발도 소홀히 하던 모든 조직원들이 클라우드가 뭐야? 야, 다시 배우자. 다시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혁신이 일어났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여기 보니까 뭐 골프 로봇도 만들고 비전 로봇도 만들고 뭐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거 소개하려고 엄청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대. 소비자가 좋아하는 매뉴팩처링이 됐건 푸드가 됐건 진짜 실용에서 갈 수 있는 걸로 가야 된 데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조직도 달라지고요. 저기에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보시라는 거죠. 이미 닥트 교수는 치킨 로봇 나왔죠. 네. 이거 가게에만 들여도요 혁신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저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요새 보세요. 인건 비율만 해도요.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냐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죠. 또 하나는요.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줌피자 로봇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거 개발하면 어떻게 할까요? KBS, MBC 뉴스 기자단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4관절 단축 로봇이 세계 최초로 피자를 생산한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소장님 나와가지고 기술 개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 이름 뭔지 아세요? 브루노예요. 셰프 브루노. 왜? 피자 누가 시켜 먹어요? MBC 뉴스데스크 보다가 피자 시켜달라 그럴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피자 누가? 애들이. 그러니까 브루노 아저씨 스토리라고 해서 동영상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번지게. 눈높이가 나의 고객과 맞춰. 로봇 진짜 누가 좋아해요? 애들 좋아해요. 새로운 세계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 뭐 커피 머신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기술력에만 집중되어 있고 스토리가 좀 불분명하다.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로봇이 만들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 이거 만들 줄 아는 로봇이 퍼져 있어요. 왜? 이 샵 BTS가 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로봇은 브러쉬나 뭐 페인팅 하는 걸로 그림 그릴 줄 아는 로봇이에요. 여기서 로봇에서 예를 들면 지민이가 나 이번에 박지민이라고 딱 써서 박지민 티셔츠 그렇게 쓴 거를 로봇이 그대로 따라 쓰는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 기반으로요. 전 세계 60대 로봇이 깔려 있으면 이번에 나가는 박지민 티셔츠는 거기서 기본 티셔츠만 제공되면 똑같이 카펫에 내보내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여기서 나오는 매출의 10%는 UN의 BTS의 아미의 이름으로 청소년 보호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스토리가 붙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그거 구매해서 사다가 나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 많겠죠. 왜? 한 번만 파는 게 아니니까. BTS도 블랙핑크도 누구든 와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정말 팬덤을 일으키는 로봇의 디테일이죠. 차체 도색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누구하고 일해야 돼요? 섬유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일해야 돼요. 골치 아프죠? 협업 능력이요. 미래의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지치지 않고 나보다는 너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국이 섬유유연제 너 뭐 쓰니? 그리고 팬이 물어본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다운이 무슨 향 써요?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운이 그
다우니의 모든 섬유 유연제가 2주치가 매진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미들 지금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만나면 그 향, 오 난다 야 냄새 막 이러면서 만나요. 여러분 굿윌 헌팅이라 그러죠. 이 친구들은 진짜 굿윌을 갖고 있는 게 강력한 파워가 됐어요. 그럼 그것과 같이 서포트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한번 투자, 그 돈 못 벌어주잖아요. 그죠? 우리 생활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력의 수준이 이렇다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그게 달라질 겁니다. 왜 하라 그런 줄 아세요? 현대 로보틱스의 새로운 브랜드가 그 회사의 가치를 만듭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고 제조 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59조인데 시총 314조. 영업이익 12조밖에 안 된, 5분의 1밖에 안 된 아마존이 왜 1100조냐? 아마존에 있고 삼성이 없는 게 뭐죠? 1억 3천만 명의 프라임 고객, 팬덤. 그럼 연회비 119불을 낸 사람이 1억 3천만 명. 삼성이 없죠? 그런 거. 왜 서브스크립션, 왜 정기구독, 넷플릭스, 아마존 다 여기 집착한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로봇을 깔아놓고 그 로봇으로부터 서브스크립 한 달에 사용료 얼마 내고 로봇 가져가세요 하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런 로봇들이 단순하지만 비즈니스에 진짜 혁신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저보고 맨날 우리는 B2B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부터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를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업 가치, 여러분의 가치조차 다 바꿀 거라는 거죠. 우린 회사 이름부터가 중공업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DNA가 있어요.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새롭게 가자면서요. 지주에서 만들었고 나왔다면서요. 미래는 로봇이 여러 간다면서요. 그럼 말로만 하지 말라.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이 시대는 누가 이긴다고요? 현대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실력. 그럼 해볼만 하시다면서요. 해보세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대 로보틱스의 로봇 수준 만든 것만 해도요.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제조를 보면서 이런 거 정리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958년생이 무슨 뜻이죠? 개띠 다 아세요. 이 개띠분들이 지금 다 은퇴하고 계시죠? 1958년 이분들 태어났을 때 1인당 대한민국 국민소득 얼마인지 아세요? 65불이에요. 아프리카 튀니지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 튀니지 지금 110불이에요. 그때 65불이었는데. 왜 발전 못한다고요? 그 돈이면 밥 먹을 돈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유엔 평가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솔직히 58년 개띠분들은요. 아프리카 튀니지 출신들이세요. 생활 수준을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뭐가 달라? 이분들이요. 말도 안 돼. 배고라 가면서 돈 벌고요. 배고라 가면서 교육받아갖고 30살 때 88 올림픽 하고요. 야 올림픽도 했는데 일본을 왜 못 이겨? 그러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더니요. 중공업이 조선에서 일본을 이기잖아요. 제철소가 일본을 이기잖아요. 요새는요. 반도체도 이겨요. 그럼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 제가 58년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 현대인류사 100년사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태어나서요. 자기 당대 은퇴하기 전에 3만 불 시대를 연 진짜 그런 사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밑에 까른 겨.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우리 밑에 프랑스, 홍콩, 네덜란드, 이탈리, 영국,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스페인까지 다 밑에 깔아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다 갖고 있는 보편적 잠재력의 크기. 문제는 앞으로는 달라진대요. 기술만 세계 최고 되면 다 된다? 아니요. 그거 한계가 있고요. 디지털 팬덤.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고객이 진짜 좋아하는 팬덤이 필요하대요. 그런 시대 기준이 바뀌면 잘할 수 있을까? BTS가 보여줬잖아요. 또 상호성. 이거 날린 거 아시죠? 이거 우리나라 핑크퐁이라는 회사가 미국 전래동요 이렇게 딱 편곡해서 편집해서 올렸더니요. 빌보드 차트 3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넷플릭스 킹덤 보신 분? 여러분 킹덤 거기 나온 갓 아시죠? 조선시대 모자가 너무 이쁜데 이름이 갓이래요. 오마이 갓.
아마존에서 구매 열풍이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문명에서 이렇게 관심이 높아요. 웹툰 세계 1위. 야, 컨텐츠 파워로 봤더니요. BTS부터 웹툰 1위까지 우리 대한민국 세계 1위 가는 거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팬덤을 만드는 기술이 많죠. 그럼 제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세계 최고, 아니 일본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 쳐요. 일본 팬덤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기술이 팬덤을 만드는 시대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의 디테일, 세계 탑3의 기술에다가 팬덤을 만드는 파워 집어넣으면 정말 다른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기술에만 승부를 보던 세대가 팬덤의 승부를 보는 세대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제가 뭐라 그러냐, 진짜 이제 결정권자분들이요 눈높이를 대륙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라면서요. 글로벌 문명, 글로벌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시고요. 팬덤을 잘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힘을 합치십시오. 그게 우리 사내면 사내, 사회면 사회, 뭐든지 힘을 합쳐서 진짜 새로운 길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치를 열어줄 거고요. 동시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이 열어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현대로보틱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멋진 미래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